만성염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만성염증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드는 원인은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감염이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몸에 열이 나고 붓고 피부가 빨갛게 되고 통증이 일어납니다. 염증을 방치하면 심혈관계 질환, 대사성 질환, 암, 신경변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에 걸립니다. 당뇨병, 동맥경화, 암, 우울증, 알츠하이머,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다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병들입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만성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과식, 과음, 흡연, 스트레스 등의 생활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과식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식하면 흡수하고 남아도는 당질, 단백질, 지질은 다 지방세포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포가 살이 찌게 되고 그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만한 사람의 지방 조직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물질은 TNF-알파, 인터루킨-6, 레지스틴 같은 것들입니다. 이 중 TNF-알파는 인슐린 활동 방해와 당뇨를 유발하는 물질이고 인터루킨-6, 레지스틴은 면역 이상과 염증 작용을 촉진하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증을 일으키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백색지방 세포에서는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인 아디포넥틴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만해질수록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늘어나고 억제하는 물질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할수록 만성 염증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만은 사람의 지방 조직에서는 혈압을 올리는 물질인 안지오텐신, 혈관을 막히게 하는 유리지방산, 또 혈전 형성을 촉진하는 PAI1과 같은 물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방은 주로 엉덩이나 배 주변의 피하지방, 내장 주위의 내장지방, 간이나 췌장 같은 곳에 쌓이는 이소성 지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쁜 지방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식단이 칼로리 중심의 식단에서 영양 중심의 식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채소나 과일 중심의 영양식 식단입니다. 흰밥, 흰밀가루, 육류 위주의 식단은 칼로리는 많지만 거의 영양은 결핍되어 있어서 비만을 유발합니다. 둘째, 비만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을 아주 간단히 먹거나 먹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대사자궁은 탄수화물 대사에서 지방질 대사로 바뀝니다. 식사를 한 지 8시간까지는 주로 탄수화물 즉 당분을 분해해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8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지방이나 단백질 등을 분해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작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체내 지방이 많이 태워져 줄어들게 됩니다.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을 먹지 않고 공복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어떠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침을 거르면 호르몬 대사나 소화기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서 아침은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나쁜 지방을 많이 먹어 생긴 염증은 좋은 지방으로 대처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만성염증 억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지방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안에는 뇌 건강에는 좋은 DHA와 혈관 건강에 좋은 EPA입니다. 이것들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섭취하는 방법이 참 어려운데요.
이것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식하시는 분들은 들깨, 아마씨, 들기름, 아마씨유, 아보카도, 호두, 치아씨드, 콩 등으로 섭취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물 안에는 DHA, EPA 형태가 아닌 알파 리놀렌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이 간에 흡수되면서 극히 일부만 DHA, EPA로 바뀌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도 DHA나 EPA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스피루리나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은 스피루리나와 다시마를 드시면 염증을 줄이는데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튀긴 기름이나 산화된 기름을 피해야 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 안에서 과산화지제를 만들어냅니다. 오메가3 기름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튀김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인 버터, 쇼트닝, 마가린, 마요네즈, 생크림 등도 만성염증 유발원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항산화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칼로리는 적지만 영양 밀도는 높은 식품입니다. 여섯째, 파이토케미컬이 많은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단단한 세포막이나 세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데친 음식이 파이토케미컬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생 음식과 데친 음식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 섭취가 가능한 것들은 껍질째 드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녹황색 채소의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점막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녹황색 채소에 기름을 끼얹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올리브유 기름을 뿌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덟째, 적당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마이오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 체조, 운동, 목욕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늘려주면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만성염증의 원인은 칼로리 중심의 식사, 늦은 저녁 식사, 또 과일, 채소 섭취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만성염증만 줄여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면 심혈관계 질병이나 당뇨병, 암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